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3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병진월 무오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오늘은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간목, 을목, 병화, 정화. 오늘은 토라고 하는 토가 일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행으로는 토가 되는 것이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운적인 것에서는 뭐 냉기도 아니고 온기도 아닌 것인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중화 역할이죠. 중재 역할을 잘 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계절로 봐서도 뭐 춘하 추동이라고 보기보다는 환절기, 즉 계절이 바뀌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토가 됩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양 오행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고 오행으로는 토, 그래서 양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 음의 기운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가 되죠. 왜냐하면 원래의 하나의 태극에서 둘로 분화가 됐을 때 음과 양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게 되어 있고요.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요. 당연히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없이 여자 존립할 수가 없겠고요. 여자 없이 남자가 존립할 수가 없다. 음과 양의 개념은 바로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볼 때, 자, 양토가 무토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흑의 기운이고요. 똑같은 환절기 중재 역할을 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오행이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것, 음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이렇게 토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는 크고 넓고 굉장히 높은 개념의 방대한 토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양토에 비해서 음토는 작고 아담한 그러한 토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 토인 양토는 고항토라고 비유를 하고, 음토인 기토는 전원토라고 비유를 하죠. 전원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밭전자에다가 동산원자, 전원, 또는 담장토,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토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개념,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어떤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전원 토 또는 담장토라고 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죠.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에 담겨져 있는 그런 토, 또는 우리가 문전옥답, 좀 좋게 말하면 문전옥답이라고 해서 담장 안에 있는 집안의 텃밭인데 아주 기름진 그런 토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는 이렇게 차이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토가 됩니다. 건토, 그 다음에 건토 내지는 말을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표현하고요. 반대로 기토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 임수를 제방할 때는, 그래서 습토인 작은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겠고, 반드시 건토인 무토라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임수라고 하는 큰 물을 제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경금일간이라든가 신금일간이, 금일간이 약했을 때 토생금하죠. 토생금하게 되는데, 이 금을 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육신으로 봤을 때 토가 생하지만, 이때는 건토는 생금이 안 되고 반드시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토는 임수를 제방할 때 쓰지만 금을 생할 때는 적절하지 못하고요. 기토는 임수를 제방하면 기토 타김이 돼서 좋지 못하지만은 금이 약할 때, 금을 생할 때는 무토보다는 기토가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토죠. 마른동의 큰 토이기 때문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쌓이게 되면 울체가 되고,
해체가 되고 막히게 되죠. 산이 막히게 되면 산이 막히고 산이 막히면 물도 막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막히게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무토는 왕하게 되면,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뭐다, 간목이라고 하는, 목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해야 된다, 소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쉽게 말하면 넓은 땅이 있고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풀뿌리 하나도 없이 있으면 뭐예요? 민둥산이 되는 것이죠. 산이 있으면은 그 안에다가 좋은 우량의 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또는 뭐 여러 가지 오동나무 등등등등 나무를 심어서 울창한 숲을 이루면은 그 토로서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민둥산이다 그러면 새 한 마리 그 안에서 깃들여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간목, 을목이 아닙니다. 을목은 작은 풀과 같은 것이고, 간목이라고 하는 큰 나무를 즐비하게 심어 놔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간목만 있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가 아주 좋은 옥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토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무토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왕하게 되면 간목, 개수, 병화를 위주로 쓰고, 무토라고 하는 것도 신약해질 때는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월이죠. 진월, 이제 월자를 붙이잖아요. 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야말로 달이란 뜻이죠. 월연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월령은 월주의 지지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월지라고 하는 이 글자는 그냥 단순한 똑같은 8글자 중에 똑같은 글자가 아니고요.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진월이라고 표현했듯이, 월령이라고 표현했듯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바로 이 월지, 월령이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 하,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고요. 이 춘하, 추동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왕세와 한열의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너무 덥지 않느냐 또는 너무 춥지 않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겨울은 너무 춥죠. 그죠? 그 다음에 여름은 너무 뜨겁습니다. 이 월지 안에 사, 우, 미월은 여름이 되는 것이고요. 이 월지가 해자축월이 되면 겨울이 되는 것이죠. 이 월지를 가지고 이 사주가 더우냐 아니면 추우냐를 알 수 있는 거면서, 사주를 볼 때 제가 매일 강조하지만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 그 다음에 월지가 어느 월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왕세와 한열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중화를 이뤄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중화를 이루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고요.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 영화가 아니라 빈천빈안한 사주로서 삶이 조금은 고달파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절기라고 하는 것도 월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진이라고 하더라도 연에 있는 진하고 월에 있는 진하고는 다르죠. 연에 있는 진은 절기의 개념이 없죠. 월지의 절기의 개념, 진월에는 뭐가 있다? 진월 안에는 청명과 고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구분해 봤을 때, 진월의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의 기운이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가 지나면서부터 그야말로 토가 왕한 토왕절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초학이신 분들은 이 상반월, 하반월 나눠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뿐만 아니라 진술축미월이 되겠죠. 이 진술축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자, 진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날마다 말을 하지만, 진월은 그냥 당연히 토왕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럼 수가 왕해지게 되고, 진유 합금의 금이 다시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해서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 또 진월에 타지지로 진술, 충미, 토 등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토가 다시 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월은 이렇게 수국이 형성되는지, 금국이 형성되는지 또는 목국이 형성되는지
토국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죠. 선생님 뭐 진월에 화국은 안 됩니까? 화가 왕하면 토를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죠. 화가 있으면 이제 수기가 부족하다 정도 기에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용시를 취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진월이 토왕절인데 화가 왕하면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니까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이 토가 변해서 수로 화나냐, 토가 변해서 금으로 바뀌냐, 토가 바뀌어서 목으로 바뀌느냐, 이거는 좀 중체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되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진월은 토왕절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일간이 토죠. 토가 왕한 월에 태어났으니 당연히 신왕사주가 된다. 격국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신왕사주가 된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은 당연히 억부 용신 법에 의해서 왕자는 관성으로서 억제한다는 말도 있고요. 왕자의 억으로 보면 관성을 지용하는 것이고,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는 뭐다? 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설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무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토가 쌓이다 보면 울체되고 색체되고 막히게 되는 것이니, 무토 일간은 왕하면 뭐다?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무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하고 무토가 왕에서 금을 쓰는 거고는 차이가 있죠. 간목을 쓰는 것은 1순위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목이 없을 때 금을 쓴 것은 차선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 소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했죠. 목이 토를 극하지만, 목극토하지만, 자, 토가 많게 되면 오히려 목이 부러질 수 있다. 토다, 목절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진월에 무토가 있을 때 간목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물론 간목이 지지에 뿌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줘야 된다? 개수로서 간목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간목이 약해서 무토를 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칠살 간목을 쓰는데 재성으로서 칠살을 생해준다고 해서 진월의 무토는 제자 약살해야지만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를 아울러서 해서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병화 개수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으로 여력이 있을 때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으로는 이제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양토인 무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 또한 양토가 되죠. 같은 토가 토를 만났고요. 양대 양이 되죠. 양대 양이 되는데 같은 토니까 이거는 비견 겁재 중에서 비견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비견격이라고 이렇게 잡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일간이 왕한 것을 이제 특징을 잡아서 저 같은 경우는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고 해서 준걸록격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 중에 있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진 안에는 지장간이 을목, 개수, 병화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을목,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본기인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진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얘는 격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얘는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을목이 아니라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때는 정관격이 정관격이 아니라 정제격이 되죠. 일단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관을 얻어도 나쁘지 않고요, 재성을 얻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이 왕하지 않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 출산태계를 할 때도 일단은 일간이 세력이 있어야지만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간의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에 무토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먼저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하게 되고, 개수로서 칠살인 간목을 보좌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진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자 약살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정관이 있습니다. 물론 지지로 묘목 정관이 있는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무토가 왕할 때는 묘목보다는 지지로는 인목이 있는 것이 좋고요. 천간으로는 을목보다는 간목이 투출하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월간의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진월에 병화가 있게 되면은 물론 왕한 무토를 갖다가 왜 다시 생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진월에 수가 많게 되면 한습해지는 그러한 특징도 있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일지오화를 또 봐서 무오일주가 되죠. 물론 인성이지만 무토 입장에서 양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은 굉장히 왕한 상태가 되죠. 왕한 무토는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간목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고, 만약에 진월에 개수가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일지오화가 있은 연후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가 왕한 것보다는 화토가 더 세력을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는 이제 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목이 들어오는 경우가 좋을 수 있는데, 이때는 대운의 흐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임자시가 되겠죠. 임자시가 먼저 나오는데,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진월에 무토가 왕하고 화도 왕하기 때문에 물론 수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임자시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일지에 있는 오화하고 자오충이 되는 것이 이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오화를 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성을 충한 것이 아니라 양인을 충하게 되는 것이면 더욱 좋지 못하겠죠. 이거 자진합이 돼서 자오충이 구제되는 구조가 아니고요. 이건 자오충이 됩니다. 수가 세력을 좀 잃는 건 상관없지만 무토의 양인이 깨지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자, 갑인시가 되게 되면 일단은 진월에 무토가 왕한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요. 이 간목은 인묘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간목도 세력이 진월에 간목이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인묘진 방합을 구성해서 간목의 세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은 또 오화하고 인은 합한 상태에서 보다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목화토가 다 세력을 얻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지냐? 수기가 약해지게 돼, 물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사주 구조는 이 정도 사주 구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수도 얻었죠, 간목도 얻었죠, 병화도 다 얻었기 때문에 갖출 건 다 갖춰져 천간으로 간목, 개수, 병화를 모두 갖춘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굉장히 틀은 잘 갖춘 사주이지만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운로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보다 크게 발전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을묘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조금 국세가 많이 떨어진다. 정관인데요? 아닙니다. 무토는 일간의 특성상 정관보다는 편관칠사를 더욱 좋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가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 한다라고 하면 갑인시 정도 되면은 그 이상의 특별한 별정직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고, 재성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인기가 얻게 되면은 선출직 공무원도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진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목은 없습니다. 연지에 있는 묘목 하나가 있긴 한데 이거는 간목을 얻은 것만큼 공력은 좀 떨어진다. 물론 진월에 준방합이 돼서 목의 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묘목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 2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진토 2개를 얻었기 때문에 개수가 두 진토의 뿔을 다 내릴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남자로 태어났을 땐 병진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자 같은 경우 요 초년운에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지만은 병진시는 그냥 너무 이렇게 막 특출하게 좋다라기보다는 갑인시만큼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발전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생시가 바로 병진시라고 보고요. 정사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진중 하나에 뿌리던 개수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화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목도 화를 생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화토가 세력을 얻게 되면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는 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울루는 그렇죠.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초년 을묘 갑인대우는 썩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후 금수운은 나중에 괜찮게 보겠고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30년간 수기가 부족해지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정사 무호 김씨 같은 경우에는 여자 같으면 조금 피해야 되는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신씨나 신유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관은 이제 여기 묘목 있죠, 정관을 쓰지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재를 많이 이제 생해 주는 거죠. 상관생재 또는 식신생재 또는 신유씨가 되면 상관생재 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납속주명이라고 합니다. 납속주명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죠. 이거는 이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술씨는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 결코 좋지 못하고요. 임자씨는 좌우충이 돼서 안 좋았다라고 하면 계시는 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굳이 계시를 갈 바에는 갑인씨라든가 또는 병진씨라든가 또는 경신, 신유씨보다는 저는 경신씨를 조금 더 좋게 보기 때문에 뭐 신유씨에 날고는 차라리 경신씨가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사주 틀도 나쁘지 않고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생시의 경우의 수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갑인, 을묘 둘 중에 하나 고를 거면 차라리 갑인시, 그 다음에 병진시 나쁘지 않고요. 정사 무호 김희시 같은 경우에는 울루는 금수운으로 가야 좋다. 경신신유시 상관생재 식신생재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시도 그냥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전에 태어날 수 있는 생시가 많기 때문에 계시까지 갈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자연분만 모르고 이제 여기 이 구간을 지나가다가 진통이 왔다, 임술시, 그러면 계시에 낳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왜 그런 생시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냐면, 일간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진오의 일간이 뿌리를 튼튼하게 뒀고요. 그 다음에 수도 나름대로 뿌리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갖춘 상태에서 생시를 선택하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생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좋은 생시를 낳아서 좋은 아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쉬운 점, 일요일이라고 하는 점이 매우 아쉽다 정도. 일요일날 또 아기를 낳지 않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아쉽긴 합니다. 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